그렇게 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준 저희 보육비서 요거는 대상 타가지고요. 근데 상품이 저기 현금으로 주셨어. 얼마 받았어요? 그때 얼마 받았더라? 그때 돈으로 한 350만 원인가 300만 원 이거를 대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폭력 방지하다가 별말이 다 나왔어. 그래갖고요. 진짜 성폭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내가 1800대 1 생일 내가 태어난 거 숫자 아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진 게 1800대 1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생일을 3개월 전부터 공포를 해야 돼. 그래야 생일을 축하해 줄 거 아니겠어요. 9월 14일. 네, 9월 14일 너는 알아. 저는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생일을 3개월 전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1800대 1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이건 과학적인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별말을 다 하네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예, 이 한부모 가정도 참 불쌍해요. 할머니,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서 엄마 아빠 놔두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자기 가장노릇 사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참 여기도 참 불쌍해. 그다음에 실천 과정은요. 초기 단계에는 인테이크, 이건 사회복지관을 찾아온 사람이 그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정은 클라이언트 상담하러 온 사람에 대한 문제보다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 같은 것은 좀 아시면 되겠고, 중간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결은 원조 단계의 해제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연 어떤 것을 기술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접근 방법은 개별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행동 접근 방법이 있고 과제 중심적, 그다음에 행동 수정적 접근 방법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원조 기술의 원칙과 과정은 개별화가 있고요. 집단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관리. 이거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케어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그래서 우리가 사례 발표 많이 하잖아요. 사례 발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의 실천을 한번 해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습니다. 실천 기술로는 교육이 있고 상담이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필요성.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경우가 있고요. 부모의 양육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주로 장애인 가정들 보면요. 정말 언어장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언어장애. 언어가 1살이면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못하면 11살까지 못해요. 예, 참 진짜로 이거는 아동 발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발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말. 그런데 장애인 가정은요. 정말 말 못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아동 환경이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상담의 방법과 과정은 수용, 개별화, 상호 신뢰하는 거,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자기결정, 비밀보장. 그 다음에 아동 상담의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상담 과정 많이 아시잖아요. 접수, 조사, 진단, 판정, 관련자 회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평가, 종결,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방법과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리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놀이치료죠. 아이들 그냥 흐트러 놓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뭘 알겠어요? 네? 아무리 제가 교과서 없잖아요. 유치원에는요. 저는 이제 몬테소리를 배워서 몬테소리 교구가 있어요. 언어 영역, 수 영역, 그 다음에 일상생활 영역, 그 다음에 과학 영역 이렇게 있는데 그냥 놀면 자기들이 다 놀아요. 놀이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치료. 아이들이요. 이 종이 하나 가지고도요. 막 찢어서 목걸이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그 재능들이 다 있어요. 이럴 때 놀이치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미술치료. 아이들이 종이 한 장 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대로 다 해라. 그럼 어떤 아이는요 검정색 가지고 이 A4 용지를 다 칠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떨까요? 교수님 그 아동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정에 가면 그죠? 또 유치원에 와도 마찬가지. 검정색. 이 검은 거는 뭘로 표현할까요, 전사님? 김옥희 전사님 검은 거. 어두운 거. 그죠?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처럼 이 미술 치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들 그 음악 치료하고 미술 치료 지금 하거든요. 근데 보면 색칠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분이 얼마나 정말 걱정되고 불안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치료.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노래 아까 공세마리 할 때 보니까 4살도 전부 내려가서 너무 잘하시더래요. 행복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연주. 아이들의 음악, 그죠? 감상. 우리 감상 너무 약하지 않으세요? 감상 약하시죠? 우리가 미술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감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주는 거 좋아요. 저희 아들이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동화 중에서 그 옛날에 테이프 있었잖아요. 테이프. 그래서 하늘나라 이야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테이프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제 일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에다 그걸 계속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속 반복으로 지가 리바이벌해서 또 듣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알아요. 가장 많이 알아서 상을 몇 번 타갖고 왔어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그것처럼 계속 뭐예요? 듣는 음악을 계속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 미술이나 미술 감상이나 음악 감상, 제가 유럽 쪽에 가면 거기는 박물관이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반도 안, 우리나라 건 거기 반도 안 돼요. 그죠? 그것을 가서 미술치료, 그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그림이요. 저 가운데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눈이 제가 나를 쳐다봐. 저쪽에서 보면 또 제가 모나리자 눈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가운데서 보면 모나리자가 나를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이 사람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것이. 그거 한번 도둑 맞았었잖아요. 그죠? 네. 그 뭐 8두께나 10중 유리관을 깨갖고 한번 도둑 맞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유럽에는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상하면 멋있다 그러기만 알지, 그죠? 저게 뭐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술치료, 음악치료에 접근해준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예치료, 이 원예치료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과학 영역이 돼요. 과학 영역. 이게 뭐냐면 요새는 그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개도 내 아들처럼 막 키우잖아요. 근데 이런 원예도 이것도 하나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 하나의 사례인데요. 유치원에서 입학할 때 스킨 다비스라는 게 있어요. 실내에서 잘 키우는 거 아죠? 그거를 엄마들한테 하나씩 보내라고 그래요. 화분을 하나씩 보내가지고 이게 그냥 키우면 재미없어. 거기다가 아침에 오면 여기 리본을 이렇게 매줘요. 그 다음날 와서 또 리본을 매줘.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리본을 맨 아이를 나중에 이제 포상을 하는 거예요. 12월 말일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과학 영역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재미없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죠?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 두 칸까지 해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나온 아이가 정말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 조예가 있는 아이가 있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독서.
요새 독서 하세요? 하세요? 독서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우린 성경을 많이 보지만 진짜 독서 많이 해야 돼요. 예, 옛날에 독후감 쓰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거의 저도 그냥 뭐 피곤하면 가서 성경 한 두 수절 보고 그냥 자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요 독서 싫어.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저는 화장실에도 항상 책을 꽂아놨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너는 한 장만이라도 읽어라. 그리고 항상 책을 거기다 꽂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책을 좋아해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와세대 그 대학에 학부에 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일본에 갔었어요. 갔는데 세상에 우리 이제 전철을 거기 전철문화잖아요. 전철을 탔는데 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뭘 이렇게 열심히 보나 그러고서 내가 이제 살짝 옆에 가서 봤더니 소책자 손에 딱 있는 소책자를 전부 저거를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봐요? 핸드폰. 핸드폰도 독서 보면 좋지 그죠? 예.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게임. 우리 아들도 맨날 보면 게임하는데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우리는 없애는 거야. 그죠? 그전에는 그래도 많이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자료를 보느냐고 교보를 갔는데 별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전에는요, 그거를 하나 보려면 줄을 서야 돼. S자로 줄을 서서 책 하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통통 다 비어있어요. 별로 독서를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세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터 이런 책을 보게 해주면은요 효과가 훨씬 더 있는 거죠, 그죠? 야, 마지막에 땡큐입니다. 아동복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